자, 성환 기자. 네, 오늘 리벤지 순간이 다가왔어요. 아 찍고 턴 무슨 차예요? 차가 뭐예요? 차가 오늘은 이 네. 차가 이 연료 탱크도 큰데 상당히 멀리 갈 수 있는 차가 이따 오거든. 아 이렇게 보고 싶지 않다 되게. 아, 오랜만에 보지? 바로 이 브랜드죠, 이 브랜드. 네, 폭스바겐. 폭스바겐. 투아렉이 새 엔진을 달고 오는데. 투아렉. 그리고 오늘이 1월 30일 월요일 아침 8시 11분. 그때처럼 똑같이 지금 돌림판을 내가 네, 가져왔어. 오늘은 이제 구기성 기자와 대표로 가기 때문에 제가 눌러봅니다. 뭐가 나올지. 아, 가자! 진짜 떨리는구나 이게. 가자! 원테이크! 충북! 아, 충북. 애매하네. 아, 충북 가까운데? 잠깐 충북. 왜 이렇게 멀리 가고 싶은 걸 좋아하세요? 아, 나 가까워야 좋은 거 아니에요? 자고면 안 돼? 피디님은 지금 좋아하잖아요. 가깝다고 지금. 아, 잠깐만. 충북이면. 자, 충북이면 찾아봐야 돼 또 이제. 충북 뭐 제천. 우리나라 정중앙 가시네요. 예. 갑시다. 과연 우리나라 정중앙. 이거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멀리 보내줘. 돌려보겠습니다. 최대한 가자! 합천 가깝게. 가자! 영동! 뭔데? 영동이면 내가 또 알지. 영동이면 표정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영동의 명소 한번 또 봐야지. 아, 영동. 나 그때 해인사를 추천해줬잖아. 영동이면 제가 추천드려야겠네. 그럼. 원류봉 둘레길이 많네. 가서 산책 한번 하고 오지 뭐. 원류봉. 원류봉 다녀오세요. 원류봉. 네. 오케이. 자, 원류봉 갑시다. 원류봉으로 갑니다. 네. 가시죠. 1 hour later. 네, 저희가 예상보다 좀 시간이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10시 6분이거든요.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206.8km가 나오고 있고요.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그랜드 투어링을 떠나게 됐는데 이 폭스바겐 투아렉 새로운 엔진으로 만든 이 차가 어떤 가치를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려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143km 정도가 더 남았고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또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연비가 오르고 올라서 평균 10.6km/L가 나왔어요. 도심에서 또 고속도로 타면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시승에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차근차근 이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차의 매력을 하나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어렉은 2020년 2월 우리나라의 3세대 지금의 모델이 처음 발을 디뎠고요.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외관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은 예전이랑 다르지 않아요. 특히 뭐 이 폭스바겐 특유의 그릴과 이어지는 헤드램프라던가 전체적인 스타일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전에 8기통 모델에만 탑재를 했던 이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를 기본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뭐 여느 자동차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상위 트림에만 적용했던 그런 품목들을 기본화하는 그런 흐름을 따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야간 주행할 때 밝으면서도 운전자를 편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폭스바겐의 타임리스 디자인이라던가 그리고 투아렉만의 강인한 디자인, 또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아한 스타일링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투아렉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이 현대차 좀 비슷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중적인 브랜드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비교를 또 어느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플래그십 SUV로 봤을 적에 이 차는 이제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투아렉은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컨셉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팰리세이드는 이제 3열 시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을 이제 최대한 키우면서도 4인승의 효과,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고급스러움이 살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승합의 개념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반면에 이 투아렉 같은 경우는 3열 시트가 일단 없습니다. 5인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공간을 이 5명이서 여유있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런 감성들로 채워서 차별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북미에서도 팰리세이드나 투아렉이 같이 팔려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상품성이라던가 특히 이제 가격을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상위 호환이 되는 그런 브랜드, 그리고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첨단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디지털 계기판은 12.3인치 크기를 자랑을 하고요. 특히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큰 모니터 15인치나 됩니다. 디스커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를 했는데 아주 시원스럽게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주행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과 이제 에어컨 쪽을 왼쪽으로 몰아붙이고, 또 이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손을 가까이 댔을 때 상단에 이렇게 또 메뉴가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화를 상당히 아주 적절하게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화면 자체가 큼지막하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되게 뭔가 이 시인성이 되게 높아요. 시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숫자도 그렇고 그래픽이 되게 크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은 물론 젊은 분들도 타실 수 있겠지만 어르신 분들이 탈 적에 꽤 잘 볼 수 있겠구나, 여러 정보들을 한눈에 잘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소재 면에서도 이 위쪽에 보시면 우레탄이 잘 쓰였고요. 또 이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이 우드그레인, 제가 만져봤던 우드그레인 중에 가장 거칠은 표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이 차의 성격에 맞게 볼드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색깔 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와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일단 이 센터페시아의 아래에 숨겨놨는데 일단 이 글러브박스 위쪽에도 길다랗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이 뭔가 전면부의 그릴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같은 맥락을 어떤 이런 실내에서도 제대로 구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차 자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갈 적에 이 폭 자체가 워낙 넓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뭐 어라운드 뷰라던가 다양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 북미형 대형 SUV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물론 그 차들보다 이제 이 전장 자체는 짧겠지만 전반적으로 느꼈을 적에는 이 거대함이 딱 느껴지는 그런 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면에 있어서도 이 가죽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우드그레인 말씀드렸는데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차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통풍이라던가 열선, 그리고 마사지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갈 때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혀 피곤하다는 느낌이 일단 안 들고요. 내심 저는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 시승 코스가 짧아져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편리 품목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라던가, 그리고 뭐 앱 커넥트, 그리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이 30색을 지원을 하거든요. 투아렉도 어김없이 30가지 색상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계,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휴게소에서 잠깐 있으면서 뒷좌석에도 앉아봤었거든요.
앞좌석과 비슷하게 이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장거리 주행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일단 또 제가 누워봤습니다. 잠깐 누워봤는데 차박이 일단 가능하고요. 또 골프백 또한 3개 정도는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4-5명의 성인이 멀리 떠날 적에 상당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롭게 돌아온 이 투어렉의 특징은 바로 엔진에 있습니다. 유로7에 대응하기 위해서 트윈 더징 시스템을 탑재를 한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에선 EA897 에보3 이렇게 이제 엔진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요소수를 이제 배기 시스템에서 2번을 뿌려줍니다. 그만큼 이제 질소 산화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덕분에 유로7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출력이나 토크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61.2kgm를 발휘를 하는데요. 제로백 같은 경우는 이전 엔진에 비해서 0.2초가 늦은 6.3초를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배출가스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살짝 이 가속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사실 없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복합이 10.8km/L 그리고 도심에서 9.6 고속에서 12.8 이렇게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휴게소를 지나고 또 주행을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지금 일단 11.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12나 13km/L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장거리를 떠나는 이유도 물론 뭐 주행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연료 효율에 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을 조합을 했는데 뭐 여느 다단어 변속기와 마찬가지로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속도를 끌어올리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일단 이 차 자체가 워낙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RPM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연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크루징을 하는 그런 순간에는 이 계기판에도 표시가 되지만 이 연료를 쓰지 않는 그런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폭스바겐에서는 일단 코스팅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력주행 모드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길게 이어져서 연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이 폭스바겐이 왜 디젤을 고집하고 있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 디젤보다 가솔린을 가져오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인증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로 한번 크게 혼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디젤, 새로운 디젤, 친환경적인 디젤을 통해서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보다 더 성숙한 디젤을 선보임으로써 내연기관에서 강점을 다시금 강조를 하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폭스바겐 그룹이 이 포뮬러 2뿐만 아니라 포뮬러 1에도 나가려는 거 보면 내연기관에 대한 건재함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디젤 엔진은 제가 봤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싫어하시더라도 꽤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차를 2대를 갖고 있는데 모두 디젤이에요. 물론 잠깐 이 기름값이 휘발유를 추월하긴 했지만 또 연비가 좋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크게 아직은 부담이나 불만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투아렉이 디젤을 탑재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다른 가솔린 SUV들과 차별화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읽혀지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도 나름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겠지만 장점으로도 발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주행 모드를 살펴보자면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이렇게 7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엔진의 변속 시점이라던가 그리고 에어컨,
서스펜션 감쇄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제어를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다양한 주행 습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크고 또 엔진의 배기량도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고속에서 크루징 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어요. 투어렉은 5가지 에어 서스펜션 레벨을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주행에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싱크 레벨, 그리고 고속에서 자동으로 낮춰주는 도로 레벨이 있고요. 또 오프로드 25mm를 낮춥니다. 오프로드 갔을 때. 그리고 오프로드 플러스 레벨이 있는데 70mm를 낮춰줘요. 그리고 로딩 레벨이 있는데 로딩 레벨은 이제 트렁크를 열 적에 이게 차고가 높으면 뭔가 싣고 내리기 힘들잖아요. 이때 알아서 내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최대한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함으로써 이 차의 가치를 그만큼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류봉도 어느덧 30분이면 지금 도착을 합니다. 이제 38.5km가 남았는데 지금 뭐 중간중간 이렇게 떠드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지금 사실 지금 점심 먹을 시간도 지났어요. 빨리 가서 이 원류봉의 어떤 그 겨울 풍경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거의 다 왔는데? 아, 여기구나. 네, 저희가 드디어 지금 2시 20분이죠. 거의 4시간 만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중간에 뭐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지금 연비가 평균 13.6km/L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12.8이었고 복합이 10몇 쳤던 거 좀 감안하면 꽤 그래도 높은 연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서 또 한 바퀴 들어볼게요. 네, 드디어 달도 머물러 간다는 원류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 보시면 정자가도 보이고요. 이 금강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제가 설경을 사실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은 하나도 없고 대신 완벽하게 지금 강이 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 와, 여기서 얼음썰매에 한번 타보고 싶은데 힘들겠네요. 살짝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새로운 엔진을 탑재하고 나타난 폭스바겐 투아렉과 함께 이렇게 영동까지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편하게 운전을 하면서 4시간 넘게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은 그런 상태인데요. 확실히 이 디젤 엔진의 고효율 그리고 폭스바겐만의 어떤 그 독일차가 갖고 있는 감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지면서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기였습니다.